안녕 스리니 여러분들, 오늘은 스크래치 코드를 통해서 시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시계 모양이 여러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연월시가 나타나는 디지털 시계, 그리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바늘이 하나하나, 시분초가 하나하나 가면서 어떠한 방향을 가르치고 어떠한 방향을 가리키는 그곳에 해당되는 숫자를 읽어주는 아날로그 방식이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형태가 크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형태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스크래치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달을 놓치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이 두 가지 달을 한번 연월일은 디지털로 만들고 나머지 시분초에 대해서는 아날로그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려면 뭘 좀 알아야 될까요? 조금 더 자세한 코드를 살펴보긴 할 거지만 일단은 크게는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디지털적인 요소가 하나 있고, 그리고 아날로그적인 요소도 하나 있고, 여기 뒤에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모두 다 포함을 하는 배경적인 요소가 한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배경이라고 하면 이렇게 물결, 사선이라고 해야 되나? 요것들이 휘몰아치는 요걸 뜻하겠죠.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이 디지털은 좀 이따 코드를 보면 알겠지만 하나하나 체크만 해주면 쉽게 할 수 있고요. 아날로그적인 부분은 하나하나 스프라이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스프라이트를 한번 어떤 게 들어갈지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 큰 배경이 들어가겠죠. 이 시계틀 부분이 하나하나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초바늘, 분바늘, 시바늘로 이루어진 바늘 3종 세트가 있을 거예요. 바삼종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바늘 3개가 돌아가는 중심을 기준으로 도니까 이 바늘 3개를 잡아주는 요 중심, 요렇게 중심 1개, 총 5개가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시계틀.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 바늘. 3종. 이게 2번부터 4번까지가 되겠네요. 3종이니까 시바늘, 초바늘, 분바늘 이렇게 시분초라고 해놓을게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필요한 게 이 바늘들을 잡아주는 중심. 이렇게 세 가지, 총 5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아날로그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말이죠. 이 아날로그 스프라이트를 이렇게 만들어 줌으로써 한번 이 시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아날로그, 배경,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놓고 아날로그는 어떤 스프라이트가 필요했는지, 그리고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 시계가 구동이 될지, 이 한 칸 한 칸을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중심으로 12가 지나가면 이렇게 분바늘이 움직이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분바늘이 시바늘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지, 그걸 한번 복합적으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한번 코드 화면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시계가 돌아가는 화면을 봤었는데, 이번에 이 전체 화면을 끄면 이러한 기본적인 스크래치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 스크래치 화면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우리가 구성을 하고 시계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건 일반적인 스크래치 화면, 첫 화면이죠. 고양이가 이렇게 덩그러니 중간에 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화면을 볼 수 있을 건데, 우린 지금 시계 만들기를 하니까 굳이 고양이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일단 먼저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아까 필요한 것들이 3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디지털적인 요소, 연월일, 그리고 아날로그적인 요소, 시분초,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가 배경,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는 먼저 이 모든 것들의 근간이 되는 배경을 먼저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같은 경우에는 이 창을 먼저 볼게요. 이 창을 보게 되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무대 창에 가서 배경 고르기가 있어요. 배경을 먼저 골라줘야 되니까 여기 밑에 가다 보면 S로 시작하는 것 중에 어디 있나, S로 시작하는 것 중에 이게 좋겠네요. 스트라이프라고 돼 있는데 이걸 선택을 해주면 배경이 아까 우리가 보던 배경이 들어갔어요. 이 배경, 지그재그 배경이 들어갔고, 우린 이 배경 위에다가 이제 디지털적인 요소, 아날로그적인 요소만 넣으면 되겠죠. 나머지 2개. 우리는 먼저
시계를 한번 넣어볼까 해요. 그러려면 시계는 아까 스프라이트라고 해서 하나의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기본적인 무대를 배경으로 깔고 스프라이트를 업로드 해줄게요. 시계를 먼저 업로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시계가 이렇게 스프라이트가 들어가게, 시계 스프라이트가 들어가게 돼요. 정확히 말하면 시계틀 스프라이트죠. 이 시계틀 스프라이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시계틀 스프라이트를 처음에 넣으면 뭐 여기 있던가 마음대로 있게 되고요. 근데 우리가 아까 본 화면은 시계가 정중앙에 있었죠. 그래서 정중앙에 이렇게 똑 가야 되는데 이게 정확히 맞출 수도 있지만 정확히 맞출 수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중심을 일단 좀 맞춰줄게요. 0, 0으로. 그러면 이 화면을 기준으로 시계틀이 정중앙에 오게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시계틀을 만들었으니까 다음은 뭘 만들어야 될까요? 이 아날로그 시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아까 5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 5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시계틀 만들었죠? 다음은 3종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 3종이 있었어요? 10분초 3종이 있었고 나머지는 중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먼저 10분초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10분초 같은 경우는 이 시계틀을 만드는 것만큼 어려운 작업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기 작업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프라이트 고르기에 그리기가 있네요. 그리기를 눌러보면 이 그리기 화면이 뜨는데 그리기 화면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동그란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화면에 있는 먼지가 아니고 여기 중심이라고 봐야 돼요. 이 중심을 기준으로 잘 만들어줘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은 보라색을 좋아하니까 이 보라색 모양을 잘 보면 이 보라색 모양의 끝이 이 중심으로 가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여기를 중심, 노란색 아까 동그란 중심을 잡았을 때 얘를 기준으로 이 시계 끝바늘이 조금씩 이렇게 여기를 고정을 하고 이 끝부분이 이렇게 일정한 각도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시, 분반을, 초반을 이렇게 3종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정만 해놓으시고 이따가 배치는 이따가 할 거예요. 이렇게 먼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빨리 돌릴 건데 지금 만드는 거는 이제 초반을 만들었으니까 시반을, 분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걸 만들었으니까 먼저 보면은 다음 그리기를 눌러요.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을 여기서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명도를 쫙 올린 다음에 파란색 쫙 한 다음에 좀 하고 네모를 통해서 이렇게 그려주고 그러면 분반의 완성. 그 다음에 그리기. 자, 다음 시바늘은 빨간색이니까 빨간색하고 네모 중심 잘 보고 조금 이렇게 넣어주면 빨간색 완성. 이렇게 하면은 시바늘, 분바늘, 주바늘 이렇게 3종 세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3종이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깜짝할 사이에 선생님이 빠른 화면을 통해서 봤겠지만 초바늘, 분바늘, 시바늘 이렇게 3가지를 만들었고요.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중심을 만들어야죠. 왜냐면 이 중심을 통해서 중심을 잡고 돌아가니까 이 작대기가 다 한꺼번에 이상하게 마법 빗자루처럼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머지는 그려봅시다. 하나를 더 그려야 되는데 하나의 스프라이트를 더 그려야 되는데 나머지 스프라이트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너무 큰 것 같긴 하지만 상관없어요. 줄이면 되니까. 자, 우리 노란색. 선생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구성 요소들이 다 갖춰졌어요. 자, 보자. 뭘 처음에 보면은 시계 틀 갖춰놨고요. 그 다음에 10분초 3종 세트 그리고 중심까지 5개를 총 만들었죠. 이게 뭘 구성하고 있다? 아날로그적인 시계를 구성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각각 이제 규칙에 맞춰서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 얘는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얘는 돌아갈 필요가 없지. 중심이니까 당연히. 중심이니까 중심을 맞춰줘. 자, 중심 맞춰주려면 x, y를 뭘로 잡아야 된다? 빵빵으로 잡아야 된다. 빵빵이라는 말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가운데를 탄다. 좌우로도 가지 않았고 오른쪽 왼쪽으로도 가지 않았고 위아래도 가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중심을 여기다가 넣어놓고 이름 바꿔줘야 되는데 이름은 알아서 바꾸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얘도 중심을 잡아줘요. 자, 빵빵. 어디 가지 않았네. 자, 이렇게 중간에 들어갔죠. 빵빵. 이렇게 하면 여기 중간에 들어가고 빵빵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다 이제 배열이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제일 앞에 한번 나와보도록 할게요. 제일 앞으로 순서 바꾸기 하면 이렇게 쭉 나오죠? 뒤로 하기 하면 당연히 뒤로 슝 갑니다. 이렇게 10은 초가 있는데 조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를 넣으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구성을 했으니까 코드를 보기 전에 코드를 어떻게 짜야 될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코드를 어떻게 짜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스크래치를 통해서 배경도 이렇게 넣고 그리고 스프라이트 5종 세트도 아날로그 시계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이제 나머지를 어떻게 해볼까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도 이제 움직이게 해야 될 거니까 첫 번째로 아까 우리가 작업을 하긴 했는데 이 시계 모양, 첫 번째 이 시계 모양 시계 틀의 스프라이트는 어떻게 위치를 시켜야 될까요? 아까 오른쪽 왼쪽을 나타내는 게 X 그리고 위아래를 나타내는 게 Y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어디도 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중심을 기준으로 이 끝부분만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시계 틀도 마찬가지고 시계 틀도 어디 가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모두들 다 어디로 이동하기 블록을 써야 될 거고 X는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넣고 오른쪽 왼쪽 어디로 가 있을까요? 혹은 위아래로 어디 가 있을까요? 이 숫자를 입력해 줌으로써 이동하기를 하고 그리고 시계 모양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보다 그러니까 10분초보다는 저 뒤쪽으로 가 있어요. 얘들이 튀어나옴으로 시계를 알려주겠죠. 얘가 제일 먼저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 10분초를 가리키고 그리고 중심을 가리키는 스프라이트가 제일 뒤로 가면서 아마 시계 틀이 우선적으로 보이니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맨 뒤쪽으로 순서 바꾸기 블럭을 통해서 시계 모양은 제일 뒤쪽으로 가게 이렇게 해주고 초바늘, 분바늘, 시바늘의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기를 쓰는데 오른쪽 왼쪽 어디도 가지 않았고 위아래 어디로도 가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숫자가 너무나 극명한데 이 숫자들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방향 보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처음 아날로그 시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아날로그 시계라는 거는 이 중심을 잡고 조금씩 한 칸씩 초반에 같은 경우에는 하나 이렇게 돌아갔죠. 이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특정한 이 돌아가는 방향 그러니까 이 점부터 다음 점까지의 방향 이게 돌아가는 게 얼마나 돌아갈 거냐 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점과 점이 이렇게 있다면 요걸 중심으로 요만큼 더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더 가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는 각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각 방향 보기는 그래서 각과 연결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방향 보기 각을 나타내는 건 어떻게 블럭으로 나타낼 수 있냐 이런 블럭 자, 요 안에 블럭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요. 요 방향보기라는 파란색 블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바늘, 초바늘, 분바늘 마찬가지고 시바늘도 마찬가지죠. 시바늘의 형태가 선생 초바늘과 분바늘과는 조금 달라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들이 조금 다른데 이건 왜 그런 거죠? 그건 조금 이따가 숫자들을 집어넣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중심 스프라이트인데 이 중심 스프라이트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중심 스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이 조금 잘리는데 중심 스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중심이라는 게 노란색 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노란색 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위치를 해야 돼요? 먼저 XY 어느 쪽으로도 가지 않았다라는 걸 먼저 표시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매일 앞쪽으로 순서를 바꾸는 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위치를 시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굳이 배치를 시켜주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는 이 시계틀 같은 시계 모양 같은 경우는 제일 뒤쪽으로 가게 해서 중심하고 바늘들이 앞으로 나오게 했는데 지금 요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바늘이 앞쪽으로 나오긴 해야 되지만 이 중심 스프라이트보다 앞으로 나오게 되면 이 중심 위에 겹쳐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늘이 이렇게 되면 이상하잖아. 이게 중심인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상하니까 이 뒤로 가야겠죠. 그래야 보기 흉하지 않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야 시계가 예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동그란 중심 스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앞쪽에 나오는 거를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스프라이트들이 쌓이는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제일 뒤쪽에 처음에 뭐가 간다? 시계 모양이 간다. 그리고 중간에는 뭐가 있다? 3종 세트가 있다. 무슨 3종 세트? 10운조 3종 세트. 그리고 제일 앞에 나와야 될 건 뭐다? 이 주먹 중심이 되는 거죠. 간단히 생각해보면 시계를 생각해보면 물론 시계가 이렇게 된 시계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만든 시계는 약간 심플하고도 깔끔하고 고급적인 시계이기 때문에 중심을 있고 요 바늘이 움직이는 요 부분은 보여주지 않는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까지 배치를 해보면 되겠어요. 자, 어떤 블럭들이 사용되는지 알았죠? 크게 다양한 종류들이 사용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한번 살펴보면은 이동하기, 그리고 순서 바꾸는 거, 제일 앞쪽 뒤쪽으로 가는 거, 그리고 방향 보는 거. 아까 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방향 보는 것도 설명을 했어요. 각이랑 방향이랑 일치한다. 그리고 방향 보기 버튼을 통해 가지고 이게 초반에 같은 경우는 얼마나 요만큼 조금씩 움직이느냐를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방향을 얼마나 볼 것인가는 조금 더 스크래치에 숫자들을 넣으면서 그리고 코드를 짜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